안녕하십니까. 전류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오전장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더본 코리아 상장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빨리 매매를 마치고 브런치 카페를 가기로 해서 오늘 좀 제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매매를 하고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 가서 좋은 사진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HPSP가 10%를 넘어가고 있네요. 거래대금 좋습니다. 정고점, 일단 정고점은 패스. 정고점 패스하고요. 침착. 제가 항상 오전장 시작에 말씀드리는 거. 침착. 가짜 신호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어제도 SDM 보셨죠? 그와 같이 가짜 신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본 코리아. 우와. 1분봉. 최고 고점 찍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거 신규 상장 여러분들 매매하시잖아요. 무조건 오전에 최고 고점 찍을 때까지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아니면 돈데 이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어가요? 관계자 아닌 이상. 좋아요 버튼 클릭. 아직까지는 공략 대상이 없습니다. 벌써 뭐 매매가 시작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블루엠텍 거래량 안 좋고 대기. 자, 오늘 제가 수익을 빨리 실을 해야 정말 제가 찜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길 가고 싶어서 오늘은 오픈런 안 해도 되는 곳에서 좋은 브런치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죠. 항상 그렇지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시간 9시 2분. 아직 등장 종목 없습니다. 지금 벌써 손이 나갔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나갈 수도 있어요. 손이 분명히 나갔다면 완전한 초심자 이거나 초심자의 뇌동 매매이거나, 아니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제 숙련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분들만 지금쯤 이제 소리 나가고, 일단 오늘은 제가 초심자의 기준으로 차트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위직 없죠. 그냥 없어요. 정보점이 없어요. 하이드로 리튬 없죠. 보내주는 겁니다. 더본 코리아. 물론 이제 저는 높은 타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거나 그건 관심이 없어요. 최대한 올라갔다가 쭉 무너질 때, 그때가 이제 포지션인데, 오늘은 뭐 이 종목을 공략 안 하겠죠. 현재 시간 9시 3분.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22,250원 이쯤 들어가고, 상한가는 2023년 2023년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상한가의 이격도가 굉장히 크죠. 깨진 상한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깨진 상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를 끝내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이 상한가는 깨진 상한가입니다. 정고점으로 볼 수 없는 상한가가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밀리죠. 상한가가 좋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게 되거든요. 다시 이 녀석을 돌파하려고 또 시도 완전하게 돌파할 때까지는 이 상한가는 뭐 돌파해도 우리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나왔는데, 상한가 깨진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차트 복귀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거래량이 좀 빵빵 터져주고 하면 좋을 텐데. 쭉쭉 내려와야 돼요. 요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녀석들은 쭉쭉 빠져줘야 됩니다.
아이고, 타점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한 느낌이네요. 안 보려고 해도 이게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 하이드로 리튬 줄 닦았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2022년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길 보지 않는 겁니다. 폴라리스 AI 공략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는데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캔들, 이날이 되겠죠? 이날. 날짜는 8월 20일. 시가가, 여기의 저가가 가장 낮은 수가 지금 된 거죠. 2260원. 그리고 박스권이 가장 높은 가격이 8월 28일에 3180원.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수를 찾을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수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박스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다. 2260원. 요렇게. 그러면은 이 값에서 이 값을 측정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박스권 모양 위 평가 저항 적정 돌파선, 여기서 박스권이 하나 나왔죠. 이미 여기서 원적법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이 부분에서 규격을 지키면서 평가 저항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저가가 이 부분 갱신이 됩니다. 그럼 수가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저가 2200원, 여기는 2200원이 되고, 고가는 3180원 여전히, 값은 3180, 아래값 2200, 이렇게 잡히죠. 평가 저항이 2690원, 2690원 평가 저항 잡히고, 그럼 잡힌 값의 수는 여기 저항 쌍바닥 맞죠? 네. 그리고 적정가 라인은 2445, 2445, 이 자리 기준 잡아주고, 고저 다시 갱신, 다시 저가, 평가 저항, 적정가. 원래라면은 폴라리스 AI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죠.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를 가지고 2690원 적어봅니다. 2690원 2445 계산해 보세요. 2690 플러스 2455, 2445, 죄송합니다. 다시 2690에 2445. 그럼 순위선은 2567 나오죠. 2567 기록 2567, 2567원 다 지우고 2567원 여기 순위선이 되는 거죠. 순위선. 그리고 2690 여기 계산값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690에서 2567로 변합니다. 최소한의 수로 따졌을 때 3% 단위로 끊는데 이게 한 5%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6% 단위로 끊으면 안 되고 이대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이대로 2690과 2567 분봉 2567 2690. 그러면은 2690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돌파 눌림. 뭐 완전한 돌파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원적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쭉 돌파 아래로 내려올 때, 그리고 이 부분이 매수 타점, 순위선에 대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원적법, 저가주 주가 방어 낙하법.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 결정가 매매를 하기 전에는 이 매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그래서 여기서 매수되고 올라가면 단타 수익권으로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깔끔하게 이제 매도하면서
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매도가 조금씩 나가고 있죠. 아까 매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녹화 때문에 깜빡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다 나갑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폴라리스 AI는 원저법, 주가방어 낙하법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차트가 정말 많이 나오죠. 한 번씩은 이제 또 테스트할 겸 해보니까 폴라리스 AI에서 일단은 낙하법 마치고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전고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많이 박살났네요. 많이 박살났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일봉전환, 그리고 전고점 위치 이날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이런 고가, 시가, 저가, 특별한 가격대를 공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보통 주식 투자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장대양봉 하나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 윗꼬리 이렇게 하나, 그 다음 거리랑 이렇게 많이 터져 있으면 야, 이게 전고점, 이거 돌파할 때 사야 된다, 눌려줄 때 사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배우신 분들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타점 잡아서 매수세의 유입, 매도세의 유입을 보고 들어갔다가 딱 빠져주고 그렇게 매면은 진짜 고수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전부 다 한다? 그건 어렵단 말이죠. 빨리 이 전고점을 공략할 때 매수세가 유입이 쫙 되니까 그거 보고 같이 싹 들어갔다가 싹 빠지고, 그런 스킬들은 정말 기가 막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타점을 잡느냐? 대부분 이 상한가를 구성하는 그 핵심 요소들을 잡죠. 상한가를 구성하는 주가, 핵심 주가가 보통 2개에서 3개입니다. 가장 많이는 3개의 주가가 나오죠. 상한가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크게 3번의 돌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상한가뿐만 아니라 장대양봉도 마찬가지죠. 3개의 돌파 구간을 가지는데 그 돌파의 구간이 보통은 짧게,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가집니다. 짧은 거 2개, 큰 거 1방. 이렇게 가져야 어디가 가장 큰 수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한가들이 있어요.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격이, 우리가 이제 상한가에서 이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이런 애들이고, 이격이 좁은 애들은 그 이격의 상한가의 중요한 요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상한가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촘촘촘촘촘촘 하면은 구성하고 있는 그 수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하나 굵직하게 하나를 빵 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주면은 이 안에 상한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주가들이 있는데 이 주가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상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관계, 이해관계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결속력이 강한 종목들, 단단한 그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속력이 없어. 상호작용이 없어. 그래 버리면 얘네들은 중요한 타점에서 흐릿하게 나옵니다. 흐릿하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방 쫙, 그리고 다시 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정가를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상한가라던가 장대양봉을 우리가 타겟으로 잡았을 때 결속력의 이격도가 좁은 거, 결속력이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쫙 뚫어준다라는 느낌, 돌파한다는 느낌을
받는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가가 뭐 찔끔찔끔 뭐 거래량의 분포도도 우리가 분석할 수 없을 만큼 흐릿흐릿하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결속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겠지만, 수업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쉬운데 배우지 않으면 뭐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2 더하기 1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2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하기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2 더하기 2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더하기란 정의를 모르고 2가 뭔지 모르는데 4라는 답을 구할 수가 없죠. 배우신 분들은 2 더하기 2는 4,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 차이예요.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 그래서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하는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 부분을 이해 전달하려고 해도 배우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상한가라든가 장대양봉에 대해서는 꼭 배우셔서 결속력 이격도가 5%가 넘어가는 애들은 그냥 쉣입니다. 쉣.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 수위 안에서는 우리가 뭐 반땅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대형들을 상한가 장대양봉 잘 살피시고, 저도 한 번씩 이 결속력 잘못 보고 어처하고 하는 순간 있거든요. 정말 아찔하죠. 그때는 과감하게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잠시 제가 보는 타이밍에 뭐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우선 장대양봉 상한가의 결속력, 깨진 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본 타이밍에 주가방어 낙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던 장중 단타 매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왔길래 바로 진입했다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결속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장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상한가가 깨진 상한가가 나와버리면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질 않아요. 내려가 버려요. 지금 이 아스티트 유나이티드에서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상한가는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주잖아요. 그럼 올라갔다가 찍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상한가 뭐 장대양봉 시가 깨고 내렸다 가버립니다. 웬만하면 여기 시가 깨지면 다 손절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매매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이걸 대상으로 하면 다 무너지는 거. 과거에도 지금도 이거 보세요. 제가 장중에 무너진다 그랬죠. 어제 SDM 무너진다 그랬고, 지난번에 다 무너진다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졌죠. 상한가의 결속력이 단단하지 않고 상한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중구난방,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주는 상한가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내려왔다가도 올라가죠. 이런 차이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